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75호 2024년 2월 4주입니다. 네. 조사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전화 면접은 여기 전화 면접은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가상번호를 활용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라 의뢰처는 없습니다. 네. 지지 정당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요. 상당히 좀 대조적인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분석은 못했는데. 네. 자, 그래프만 보더라도 좀 달라졌습니다. 대조적입니다. 6%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5.2 이내 이기는 하지만 좀 격차를 벌렸나?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37대 37로 동률입니다. 한 주 동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31에서 35로 4%포인트 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다 5.2 이내에서의 변동이고 그래서 네. 격차를 2%포인트로 좁혔지만 이거는 사실은 두 정당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횡보긴 횡보인데 예. 그래프상으로는 민주당이 쭉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한번 내려갔다가. 설 연휴에 이거 내려오더니 제자리 찾았네? 라는 느낌을 주기는 줍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요 밑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예. 여기 차트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개혁신당이 3%입니다. 개혁신당 3%. 예, 개혁신당이 요때에는 개혁신당 3, 이낙연 3 해서 합이 6이었는데요. 예. 여기 2주 후에는 개혁신당 통합개혁신당 4였습니다. 그런데 통합개혁신당. 그런데 여기 지금 갈라섰어요. 2월 4주입니다. 갈라섰을 때 예. 개혁신당 3, 그 4를 새로운 미래 1. 그렇게 됐군요. 예. 3, 1 나눠 가졌다. 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녹색정의당은 여기 2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진보당이 1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까? 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3지대의 바람. 네.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약간 미풍입니다. 미풍이다. 예. 빅텐트 쳐서 뭔가 해볼 것처럼 보였는데 갈라서 가지고 바로 예.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새 정치 맞나? 새로운 미래 맞나? 새로운 모습 맞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 미풍이다. 지금으로서는 미풍일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3% 1% 진보당은 이제 그 비례 같은 경우에 네. 들어갔으니까 요 수치를 가지고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그 못 비례 받는 의석을 거잖아요. 예. 두 자릿수 얻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힘이 이 두 정당의 어떤 내부적인 컨벤션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공행진한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은 지나서 지금 3월로 접어드는 순간 네. 이게 살짝 제3지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밑으로 빠져 있는 거는 좀 이 정도 빠지면은 글쎄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2까지 빠져 있지만 네. 이게 더 올라설 확률이 일부 있죠. 왜냐하면 녹색정의당은 기존에 이제 지지하시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5%까지는 가는데 네. 그러면 개혁신당은 연초에 보였던 그러니까요. 그런 뜨거웠는데. 이게 두 자릿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준석 신당이 두 자릿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자릿수로 그것도 한 자릿수에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밑으로 그러니까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국민의힘 지지도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못하고 있죠. 개혁신당이. 원래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출발을 했으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혁신당의 구상대로 가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10석, 10여석 정도 현역 예. 의원들이 올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연초에 의석수가 두 자릿수 초반 그러니까 많이 얻으면 12세석까지도 맞아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정당지도 이 갤럽 요 그래프에서 뭘 찍어야 되느냐? 예. 그러면 15%가 넘어야 됩니다. 15, 17, 20까지 가는 요 흐름을 타야 그래야 10석 넘게 얻는 거거든요. 개혁신당이. 그런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보면은 뭐 녹색정의당이나 개혁신당이나 그러면 한 자릿수 의석을 얻는 거구나. 네. 그러면 2석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가 1%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주당이 반등한 데에는 네. 뭐 이거 5.2 이내의 변동이라 이제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1에서 35로 간 이유는 설 연휴 이후에
개혁신당으로 새로운 미래가 가면서 이낙연이 가면서 그게 부풀어서 호남 쪽에 힘을 쓸까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관망세로 돌아섰던 네. 그 흐름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왔나? 라고도 해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각 정당, 특히 제3지대에서는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 초 되면 이번 주말 거치면서 뭔가 새 확장 가능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입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어떻습니까? 좀 뭔가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말씀드리기가 개혁신당은 사실은 개혁신당의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이 많은 분들 내용을 보면 개혁신당은 연령대로 따지면 아직도 30대에서 약간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이 있어요. 30대에서 4 나왔죠. 제일 다른 높네요. 연령대에서 이게 30대에서 7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30대 남성에서 지금 여기 보면 개혁신당은 여성에서 0입니다. 0%. 남성에서 5%. 여성에서 0. 0%.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여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별로 이것도 여기에서 거의 그냥 남성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겠구나라는 의미이죠. 30대 남성. 그렇죠. 30대 남성에서 개혁신당이 인기가 좀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 그분이 약간 좀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약간 뭐랄까 생물학적인 연령대는 비슷하지 않구나.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좀 더 젊은 얼굴이 나왔어야 된다. 아니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예. 좀 중장년층 이상 예. 그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예. 없다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있다 이게 뭡니까? 대립 가설 그러니까 영구 가설은 있을 것이다. 규모 가설은 있지 않을 것이다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구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네. 그래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죠.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개혁신당이 코어 지지자들을 어떻게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은 실패입니다. 1개월 반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수치가 여성이 0%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1%까지 안 잡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외연 확장은 없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책들이 좀 더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 이원욱 의원 중심으로 원칙과 상식이죠. 그쪽에서는 비전이나 뭐 가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개혁신당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얘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 이합 집산이죠. 정말로 뭉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물리적인 통합과 그리고 물리적인 분할, 결별 이런 것만으로는 감동 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비전을 주고 가치를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죠. 사실은 서민을 끌어안는 방법은 이거다라든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였을 때 국가 전체로 경제가 살아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세력 분리기. 그러니까 이낙연 그 대표 이분도 뭐 덩치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그럼 시대 정신에 맞는 건지 많은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건지 덩치가 큰 걸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가치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에 맞는 가치가 무엇이냐. 왜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지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왜 국민 곁에 있지 못하는가를 지적을 해주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어 지지층도 떠나고 여성분들은 0%가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안타깝다라고 예, 예. 하셨는데 그만큼 제3지대 바람이 불지 않고 있고 예. 제3지대 통합 설 연휴 그러니까 당일 설 당일 전날 통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 끝나니까 바로 또 결별을 하셨는데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예. 이거 완전 소주잔이 돼버렸어요. 소주잔. 태풍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흐름이 계속 가버리면 예. 3월에 다시 이렇게 반등할 기회가 한 번은 있을 텐데 그때 기회를 못 잡으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네. 뭐 이 두 정당의 흐름이 이제 주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은 뭐 아주 작더라도 자기의 뭐 몫을 찾는다면 네. 개혁신당이 거의 이렇게 커지면은 천하 3분 3분할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안 되네요. 소주잔 3분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1, 2주 안에 1, 2주 안에 정체성과 관련돼서 뭐가 뭐 새로운 미래도 됐건 네. 개혁신당도 됐건 여기에서 무슨 흐름이 있지 않으면 요게 개선될 때 지금 좋은 기회를 잃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진단이 되고요. 아니 사실은 여야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예, 예. 합쳤는데 나와서 할 때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대표의 반기를 드는 또 이제 컷오프 당하거나 아니면은 하위 20% 평가가 나오는 사람들 많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 만들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또 공천 과정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측이 다 빗나갔어요. 그렇죠. 빗나가다 보니까 빗나갔어요. 구상이 흔들리고 있고 합쳤다가 또 깨지는 이런 아픔까지 겪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졌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비전이라든지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옛날에 2016년에는 국민의당이 38석이나 먹었죠. 그때는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가령 이낙연 전 총리가 그때 그 당시 안철수 의원 포션과 지금 이낙연 대표의 많이 포션 달라요. 달라요? 예, 다릅니다.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당시에 안철수 2016년이지 않습니까? 네. 2012년에 양보를 하고 대권을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를 했죠. 그런데 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 안철수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가능한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 권력으로서 가능성이 보이는 인물이 중량감 있게 포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다. 그러면 당장 이번 미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이냐 뭐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냐라고 하면 그렇게 당장 가능한 미래 권력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약해요. 약합니다. 이미 이제 흘러가 버린 듯한 느낌도 들고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 갤럽에서 두 자릿수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한 자릿수 초반이잖아요. 한 자릿수 초반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초반인데. 초반.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흐름이 확 탄력을 못 받습니다. 그 인물에 있어서 그렇죠.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이거나 아니면 계층 기반이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개혁신당은 30대 남성 위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부적인 막상 통합을 하고 봤더니 30대 남성 중심으로 해서 이게 뱅가드가 돼서 네. 확장을 하면서 다른 쪽을 먹어 들어가면서 아니면은 뭐 타격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 이게 아니고 내부 싸움이 돼 버린 거예요. 막 탈당한다 그러고. 예. 코어 지지층은 탈당한다고 하고 네. 내부 싸움. 그런데 내부에 이 발언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당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정당이야 내부 싸움을 좀 하더라도 이미 덩치를 불려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작은 정당은 뭉쳐가지고 외부에서 싸움을 걸어야죠. 외부의 싸움을 걸어야 외부 싸움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러면 지역 기반이 있느냐? 네. 아니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에서 대단한 바람을 가져온다라는 게 아직은 안 보였었어요. 물론 보일 수 있죠 앞으로도.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2019년인가
네. 그때 그 총리를 하시면 총리 때인가 대표 때인가 대표 때인가요? 사면 발언을 한번 하셨어요. 그때, 연초에. 예. 그때부터 좀 많이 호남에서 조금씩 네.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어 지지층이 빠지기 시작했다. 코어 지층이 빠졌어요.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코어 지층이 그때 빠졌어요. 근데 그 코어 지층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창당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어느 하나도 만족이 안 되니 네. 뭉치건 흩어지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안 되면 기반 이 뭐 계층 기반, 지역 기반이 안 되고 인물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는 시대 정신에 맞는 무엇인가를 던져야 돼요. 국민들이 보고 이거다. 속 시원하다. 내가 가려운 데 바로 긁었네. 예. 예.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노인 이 지하철 무임승차 그렇죠. 이거 축소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뭐. 여성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코어 지지층 좋아할 만한 얘기만 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해요. 여성 확장성이 좀 부족하고 있다. 예, 좀 조금 그 부분은 논란이 있는 정책을 제시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논란이 있는 정책으로서 코지층한테는 이제 뭡니까 지지의 이유를 주고 그리고 나서 시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빠지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중도에서 이제 지지를 안 해주신다든지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이 지금 우리 국민 절반이 여성이신데. 네. 유권자로만 따지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성별로만 따지면.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혁신당이 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라는 거는 예. 사실은 그럼 확장하려면 여성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지역에서 진영에서도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션을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게 3%다. 근데 제가 하나를 본 건 네. 이준석 그 대표가 이번에 찢어지면서 네. 빅텐트가 찢어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6억은 아직 6억은 반환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디파짓을 건 것처럼 이렇게 안 쓰고 놔둔다가 됐는데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예. 반환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한동훈 위원장 없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당 예. 해산하고 재창당은 반납 가능하다. 한동훈 위원장 참 예. 뭐 그렇게 서로 이제 약간 싸우고 뭐, 있던데. 예. 근데 사과하는 이런 부분을 보셨군요. 이준석 대표가. 예.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는 거를 보면서 바뀌나? 톤 앤 매너가 또는 그래요. 태도가 바뀌면은 또 그러면 뭘 가져가 이 카드를 예. 국민분들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속해서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게 사실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딸 가진 뭡니까 가장들 입장에서 좋은 내용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개혁신당 어려운 상황 제3지대가 어렵다. 이렇게 뭐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찻잔도 아닌 소주잔까지도. 소주잔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양조잔으로 가요? 스트레이트 잔으로? 그런 게 있네요. 있기는. 그렇죠. 이렇게 얇아서. 예. 정말 얇아지는 거. 즐기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좀 받고 공천 과정에서 여야가 뭐 시끄러운 정도는 다르지만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 담는 그런 정당이 어디냐? 개혁적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이 어디냐? 그걸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